돼지 열병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에서 돼지 열병 항체가 발견돼 양돈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행히 제주 돼지의 감염이 아니라 제주시가 농가에 나눠준 일본 뇌염 백신이 문제였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미돼지 1,500마리를 키우고 있는 제주시 구자읍의 한 양돈장. 지난달 28일 어미돼지 7마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법정 전염병을 검사하기 위해 70마리를 표본으로 검사했는데 10%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물질인 항체가 나온 겁니다. 추가 검사 결과 돼지에서는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문제는 농가에 보급된 일본 뇌염 백신이었습니다. 제주시가 농가에 나눠준 백신에서 돼지열병 항원인 바이러스가 섞여 있었던 겁니다. 약품이라든가 백신들에 대한 수거를 하고 저희가 검사를 한 결과 이제 돼지열병 항원 유전자가 좀 혼입되어 있는 백신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160여 곳의 농가에 지원된 일본 뇌염 백신은 9천여 병. 긴급 수거한 245병을 제외하면 돼지 8,800여 마리가 접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는 바이러스 감염이 아닌 항체 검출이어서 전염 가능성이 낮고 긴급 예찰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농가들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항원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면역력이 약한 개체는 거기서 병원성을 획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돼지가 매개체로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불안한 것이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당 백신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한 가운데 제주도는 도내 유통 중인 돼지용 백신 12종을 긴급 수거해 추가 오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겠다며 제주도의 커피 전문점들이 시작한 다회용 컵 사용이 운영 3년 만에 전면 중단됐습니다. 다회용 컵 대신 다시 일회용 컵을 쓰겠다는 건데 일회용 컵 보증제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평소처럼 손님들의 주문이 밀려드는 한 커피 전문점. 그러나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다회용 컵에 나오던 음료가 일회용 컵에 담겨 나온다는 겁니다. 3년 만에 일회용 컵이 등장한 이유는 다회용 컵 수거와 운반을 담당했던 기업이 적자로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게 시장의 규모 경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진행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매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등장한 일회용 컵에는 보증금 300원이 부과되고 매장 한쪽에는 일회용 컵 반납기도 새로 설치됐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컵을 아직 반납하지 못한 이용객들을 위해 이 다회용 컵 반납기는 2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부터는 점원에게 직접 반납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재활용 정책이 후퇴하면서 동참했던 시민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다회용 컵도 사용도 많이 해보고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 사용도 많이 해봐서 일회용을 좀 줄이는 활동을 좀 평소에도 많이 해왔던 상황이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당초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을 시범 운영한 후 지난해 9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시행 직전 입장을 바꿨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96.8%에 달했던 제주 지역 보증금제 참여율은 환경부의 입장이 바뀌면서 지난 5월 49.7%까지 떨어졌습니다. 제주도는 다회용컵 사용 중단과 정부의 의무화 방침 철회에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입장. 하지만 남아있는 참여 매장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제주와 도쿄 항공 노선이 다음 달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데요. 일본 여행업계에서 사전조사를 위해 제주를 찾은 가운데 관광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푸른 빛의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요트에 앉아있는 해녀들. 손에는 물질에 쓰는 비창과 낫을 들고 제주 해녀를 직접 소개합니다. 얘만 하나 가져가서 소라 따고 전복 따고 그런 거 하고 돌아올 거예요.
승객들은 해녀들이 직접 따온 미역과 소라를 맛보며 바다 위에서 제주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요트 투어에 참여하고 있는 승객들은 일본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 제주와 도쿄 직항 노선 재개를 앞두고 사전 조사에 나선 겁니다. このような海での体験もできてすごく楽しかったので、日本の若い方々にもぜひ体験していただいて楽しんでいただきたいなと思います。 일본 여행업계가 관심을 보이는 제주 여행 콘텐츠는 체험형 관광 상품들입니다. 해녀 체험뿐 아니라 해녀 물질 공연과 감귤 과즙 만들기 등 특색 있는 제주 관광 상품들이 마을회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제주와 도쿄를 잇는 항공 노선 재개는 다음 달 19일,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 주 3회 왕복 운항합니다. 항공편이 되살아나면서 제주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체험 관광을 준비하는 어촌마을에서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마을 전체가 좀 이제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고 나가서 같이 조업하는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해녀들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지역 상권도 그렇고 경기도 너무 나쁘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소화가 안 되면 외국에서 들어오셔갖고 해주시면 너무 반가운 거니까. 제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지난 2015년 18만 명을 넘어섰지만 외교 문제와 코로나19 여파로 1,000명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제주관광공사도 항공노선 재개에 따라 한류 드라마나 음악 투어 등을 준비하는 가운데 일본 관광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는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 동안 17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항공편과 선박을 이용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6만 9천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어난 수치인데 국내선 항공편은 2.2% 줄었고 국제선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힘입어 제주관광 소비 지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1조 86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5.4배 증가하면서 카드 사용액이 80.9% 늘었으며 내국인 관광객 카드 사용액도 3월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업과 숙박업, 음식점업은 카드 사용액이 늘었고 서비스업과 소매업은 줄었습니다. 제주는 중산간 곳곳에 솟은 오름 등으로 야산에 불이 나면 화재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산악 지형에 특화된 화재 진압 차량인 험지 펌프차가 제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 산불 진압뿐만 아니라 침수 피해 지역의 인명구조 등에도 투입됩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급경사와 무성한 덤불 사이로 차량 한 대가 힘차게 올라갑니다. 4바퀴 굴림에 일반 화물차보다 2배 정도 큰 1.3m 지름의 바퀴가 달린 차량은 해발 320m가 넘는 중산간 오름 중턱에 손쉽게 도착합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차량에선 거대한 물줄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제주에 처음 들어온 험지 펌프차로 산불 화재 진압이 가능한 특수 차량입니다. 산악 지형에 특화된 차이기 때문에 좀 더 진입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고요. 이동 방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압대원의 안전을 조금 더 보장할 수 있다는. 험지 펌프차는 3.3톤의 물을 실은 채로 45도 경사의 산악 지형까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산불 진압용 고압 펌프가 장착돼 있어 차량을 운행하면서 최대 90m까지 물을 쏠 수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해서 번지기가 쉬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험지 펌프차로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신속하게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산불과 들불 화재는 모두 750여 건. 험지 펌프차는 제주 지역 산지와 들판 등 일반 펌프차의 진입이 어려운 다양한 화재 현장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험지 펌프차는 일반 소방 펌프차보다 차고가 높아 최대 수심 1.2m에서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름 장마철 침수 현장의 인명구조와 겨울철 제설 작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어 앞으로 재난 상황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 제주도당이 뜬금없는 오영훈 살리기 논평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정쟁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대다수 도민과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오 지사의 밀실 소통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행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치부하고 물타기하려 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오영훈 도정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오영훈 도지사를 옹호하는 민주당 논평을 비판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사업자와의 밀실 소통을 공식 일정이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위원회 결정이라 해서 사업 승인에 대한 도지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제주도와 민주당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 논평은 오영훈 도정의 입장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언론, 지역 정당과 도민사회 비판의 목소리를 정치 공세로만 보지 말고 정의와 상식으로 눈과 귀를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44.1%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낮았습니다. 부산이 56%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 순이었으며 제주와 부산의 격차는 1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